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초전도체와 HLB 리스크로 따졌을 때 어디가 더 클까? 초전도체 투자하는 사람들과 HLB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극과 극으로 바라볼 겁니다. 그리고 HLB는 초전도체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최대치로 밀어붙여도 되지 않을까, 충분히 밀어붙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세력들이 어떤 부분을 가지고 언제 리스크 관리를 할지, 아니면은 리스크 관리 없이 그냥 밀어붙일지, 이 부분은 알기 힘든 상황인데, 자, 이 고점 매도가 성공 실패를 결국은 가를 거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확신을 하고 있는데, 일반 개인 투자자 분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가만 바라보기 때문에 절대로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거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지금 5년 이상 HLB만 관찰하고 있죠. 그리고 그냥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HLB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민을 계속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종 이제 이런저런 이 소식들이 나오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해석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많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공유를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공유를 하기 힘든 상황이고, 이제 우리 회원님들은 이 부분을 일단은 캐치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당히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분명히 좋은, 최고 좋은 그런 이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확신을 하고 있다. 자, 알고 대응을 하는 부분과 그냥 뭐 모르고 그냥 뭐 계속한다, 얼마 간다, 이런 부분 가지고 대응하는 거하고는 제가 보기에는 천지 차이입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회원님들은 한번 이걸 봤죠. 이 엄청나게 이 많은 이 내용들, 제가 캐치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여기에서 또 빠진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알고 해야지 내가 행동하는 게 바뀔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점에 매도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성공과 실패를 가르게 될 거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우리 회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있죠. 엄청나게 글을 많이 제가 올려드렸는데, 지금까지 상당히 이제 많은 부분을 제가 캐치를 해서 고민해가지고 이렇게 캐치한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일반 개인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절대로 캐치 못합니다. 캐치 못하고, 그리고 이제 차이는 결과적으로 아주 큰 차이를 분명히 보일 겁니다. 분명히 나중에. 어쨌거나 우리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전부 다 좋은 결과를 잘 만들어 가시기를 정말 바라는데, 특히 이제 우리 회원님들은 정말로 좋은 결과를,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가시기를 정말 바라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차별화가 반드시 될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지금 이 초전도체를 보시면 분위기 반전될까, LK99 연구진 4일 미국 학회에서 신물질 초전도를 입증하겠다. 자, 이런 소식이 나왔죠. 자, 이 소식이 나왔는데, 자, 이 기대감으로 주가가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죠. 엄청난 상승을 보였다. 그래서 퀀텀 에너지 연구소 김현탁 교수 미국 물리학회 학술대에서 발표를 하겠다. 자, 이게 이제 3월 4일날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자,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초전도체 관련주들의 이 운명은 완전히 결정이 되겠죠. 그게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발표하게 될 텐데, 미학께서 발표하면 월요일 날 장 끝나고 발표가 되겠죠. 시간차가 있으니까. 자, 신성 델타테크가 가장 대장이죠. 자, 신성 델타테크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죠. 자, 2만원에서 18만원까지 갔다. 정말 엄청난 상승을 보였습니다. 시총이 적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시총 요때는 4조를 넘겼죠. 엄청난 시총을 한번 보여줬고, 그리고 상한가로 치고 올라가다가 24.5%까지 갔다가 결국은 마이너스 17%로 고점 대비 45%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엄청난 요동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지만 주가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뭐 별거 없네. 조정이 뭐 18만 4천원이지만 그래도 뭐 올라온 게 2만원부터 올라왔는데 뭐 괜찮아. 이런 분위기 상태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발표가 나기 전에 여기서 상치고 막 올라가다 그 전날 상가 쳤죠. 상가 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가 치는 흐름이 나오다가 24.5%에서 맞고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이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한번 이제 투자 심리가 좀 흔들리니까 이런 움직임이 나왔을 거다라고도 볼 수 있고, 세력들이죠. 이것도 세력이 올리는 거지 일반 개인이 못 올립니다. 이 거래량으로 보면.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데, 최대한도로 끌고 와서 지금 발표 날짜 직전까지 끌고 온 위치입니다. 주가를 끌어올렸죠. 발표 날짜 직전까지 끌어올렸다 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매도했으면 제일 좋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결과 발표를 했는데 너무 좋더라 하면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 자, 지금 이 리스크 관점에서 본다면 이 리스크를 회피하겠다라는 움직임이 지금 일주일 전부터 나왔죠. 1, 2주 전부터 여기서부터 올리면 내리고 올리면 내리고, 얼마 뭐 큰 요동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점 대비 45% 내렸고, 그 다음에 반등을 11% 보였고, 다시 뭐 괜찮다 하는 분위기로 가다가 그 다음에 5% 내리고 저가 10%에서 5% 내리고 다시 한번 밀고 올라가는 흐름 22.9%까지 올라갔다가 종가는 1%에서 마감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6% 하락으로 마감하고 이제 월요일 결과 발표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결과가 좋게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혁신이다. 노벨상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 가지고 밀고 올라간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도 올라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봤더니 에이 뭐야 이렇게 될 수 있고, 아니면 재료 소멸,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뭐 결과 그렇게 썩 좋지도 나쁘지는 가능성은 봤다 이런 수준이더라 라고 한다면, 당장이 지금 돈을 버는 게 아닌 상황이다 보니까 재료 소멸이네, 그러고 주가를 갖다가 밑으로 끌어내렸다 올렸다 이런 식으로 밀고 내려가는 흐름이 나와서 다시 이제 쭉 밀고 내려가면 할 말 없는 겁니다. 할 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결과 발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HLB하고 만약에 비교를 해보자 그러면 리스크 차원에서는 이 결과를 발표했는데 저거 순 사기야 이런 식으로 만약에 된다 그러면 얘도 그냥 뭐 박살나겠죠. 점하로 이렇게 가겠죠. 근데 그런 수준으로 발표를 할 것 같으면 애시당초에 학회 발표를 하지도 않을 거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발표했는데 좀 애매하네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그래도 뭐 가능성은 봤어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얘는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기보다는 이제 아주 확고하게 와 정말 감동이다 이런 분위기면 막 미친듯이 또 날아갈 수 있겠죠. 이거는 정말 인류의 혁신이다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온 초전도체가 현실화 될 거다라고 한다면 이 얘를 발견한 이 신성 델타테크 여기는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능성은 봤다. 근데 뭐 현실화가 되기는 좀 그러네. 이렇게 된다면 재료 소멸 이런 식으로 진행이죠. 자, 이런 상황이다. 근데 HLB 같은 게 어떻습니까?
아직 결과 발표가 나려면 아직 멀었죠. 그러니까 얘가 정말로 초전도체처럼 결과 발표 직전까지 계속 밀고 올라가겠다 라고 한다면 초전도체 흐름을 봤을 때 얘도 올라갈 수 있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조금 다른 부분으로 보자면 어떤 부분이 있느냐, HLB 같은 경우에는 뭐 두루뭉실하게 뭐 그래도 가능성은 좀 봤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고 저렇고 이런 수준이 아니죠. 그냥 뭐 아니면 돕니다. 중간이 하나 있긴 한데 보안. 근데 보안이라는 게 만약에 뜬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선반영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안이라고 뜬다 그러면 사실상 3년이 뒤로 딜레이 되는 거다. 삼성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죠. 자, 그렇게 되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반려, 완전히 그냥 반려해서 얘는 안 돼, 거절 이런 식으로 많이 돼버리면 이거 그냥 뭐 실패가 되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데이터 워낙에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가지고 뭐 예를 들면 어디를 꼬투리 잡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잡는다면 1%의 가능성입니다. 크진 않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1%의 가능성에 아다리가 딱 걸려버렸다 라고 한다면 이 부작용 부분을 볼 거냐, 아니면 시험 비중이 그래도 너무 이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다 좋고 뭐 다 좋긴 한데 그거 다시 좀 봐야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3년이 다시 딜레이 된 거죠. 그리고 주가는 선반영이 되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주 선반영이라는 부분이 다시 3년이 딜레이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다시 제자리 찾아가는 흐름이 급격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얘는 좀 극단적인 겁니다. 극단적인 거다. 지금 신선 델타테크가 만약에 발표했는데 수능털이 이렇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 HLB만큼 어마어마한 극단적인 이 리스크를 안는 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좀 두루뭉실하게 나올 수도 있겠죠. 좋긴 한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반응이 미적지근하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재료 소멸해서 이제 내려오는 흐름이 나올 텐데, 매도기에는 주어질 거다. 뭐 그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HLB는 만에 하나라는 게, 근데 이 초전도체보다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죠. 초전자 저게 뭐 진짜로 되겠어? 언제 돈 벌겠어? 이런 생각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저기에 투자를 하지 않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러겠죠. 저게 진짜로 상용화 될 거라고 보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된다면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이제 좀 미적지근하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수익으로 돌아오는 거는 거의 뭐 어렵겠구나. 그럼 재료 소멸 이렇게 되겠죠. 근데 H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 된다 그러면 야, 이거 큰일 났네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1%의 가능성이 당첨이 돼버린다 라고 한다면 아주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매도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며칠간 진행이 될 수 있겠죠. 바이오가 원래 그렇습니다. 바이오가 특히나 삼성하고 이제 FDA 문턱을 통과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딱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변명의 여지 같은 것도 없습니다. 5월 16일 전에 결과가 발표가 딱 돼버리면 그냥 뭐 아니면 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99%의 가능성, 성공 가능성이 99%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죠. 혹시나 안 될 가능성은 미국이 어떻게든 이 중국 약의 미국 진출 막아라. 뭐 이런 분위기에 동조해가지고 어떤 또 태클 건다, 백태클 걸어버리면 뭐 방법이 없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라는 작은 가능성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현실화돼 버리면 아주 큰일 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별로 없다. 그래서 지금 이 신선 델타테크의 이런 흐름을 보면은 저것처럼 간다 그러면 승인 직전까지 주가를 이리저리 흔들면서 계속 올릴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 HLB 세력들이 주가 올리는 세력들이 언제부터 리스크 관리를 이제 시작을 할지는 알 수 없는 거죠. 얘들이 정말 시작을 할지 아니면 야 이거가 승인 안 되게 말이 안 돼 밀어붙여 하고 계속해서 베팅해서 직전까지 계속 밀고 올라갈지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3월달 이제 3월이니까 3월하고 4월달까지는 사실상 허가라는 부분이
더 훨씬 더 가능성이 큰 상황이죠. 99%의 가능성이니까. 사실 허가라는 부분 가지고 주가를 얼마든지 더 올릴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 세력들이 만약에 리스크 관리를 어느 수준에서 1%의 가능성이지만 이거는 잘못하면은 우리도 이거 박살 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얘들이 어느 시점에서 이제 관리를 좀 하려고 하겠죠. 그렇게 관리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절대 개인들이 눈치챌 만한 그런 모습은 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거답니다. 그렇게 눈치채게 만약에 이탈을 하는 리스크 관리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개인들도 다 같이 리스크 관리 해버리겠죠. 그러면은 세력들이 이 고점에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리스크 네가 좀 안아봐. 나중에 승인되면 내가 다시 물량 다 걷어갈 테니까 네가 좀 리스크 다 안고 있어. 이렇게 뭐 만들려고 할 겁니다. 아마도. 그 주가 내리는 거는 쉽습니다. 이거 승인된다고 해도 내리려고 마음먹으면 이거 보시면 뭐 FDA 신청했다 올렸다가 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 지금 당장 뭐 돈 버는 것도 아닌데 승인한 것도 아니잖아. 그러고 이제 돈으로 밀어붙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세력들이 이거 70만 주 100만 주 이렇게 갖다 때려버리면 이거 뭐 개인들이 사가지고 야 그래도 FDA 허가 났는데 이게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돈 많은 놈이 장땡인데 허가 나도 얘들이 선반영 이러고 내려쳐버리고 막 내려쳐버리면 답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들은 뭐 털린다 그러면 밑에서 야, 사실 허가인데 이거 저것들 내가 내리치니까 털리네. 오케이. 그럼 밑에서 이제 막 잡아가지고 다시 올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굳이 이 세력들이 안고 갈 필요가 없겠죠. 만약에 이게 혹시라도 1%에 당첨이 돼버리면 이 아무리 세력 용어리 통뼈고 세력의 하레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답 없습니다. 세력도 못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많이 된다면 어떻게 빠져나가요? 그렇게 되면 일단 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전부 다 탈출하려고 할 텐데 한가에 뭐 5천만 주고 살 수도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상태라면 대주주 지분이 뭐 10%도 안 되는 수준이니까 지금 유동주식 수가 1억 3천만 주 중에서 10%를 뺀다 그러면 뭐 5천만 주 쌓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먼저 팔아야지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걱정을 하는 거는 아직은 시기 상조라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어디까지 끌고 올라갈지는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충분히 여기서 더 끌고 올라가는 흐름이 더 강력하게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상황이다. 근데 이제 일반 개인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뭔가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캐치한 부분은 이렇게 충분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개인들은 절대로 캐치를 하지 못할 거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어떤 식으로 캐치를 하고 어떻게 이제 진행할 거냐. 최고 고점에 이제 매도하는 그런 상황이 결국 HB 투자의 성공과 실패를 가를 거다. 웬만한 사람은 이제 거의 다 성공을 하겠지만 성공과 실패를 가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저는 강력하게 확신을 하고 있어요. 강력하게 확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 가지 전략들이 많이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다 노출을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부분을 다 노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 세력과 같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은 3월달이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당연히. 아무튼 지금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 리스크라는 부분은 지금 너무나도 중대한 부분이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리스크 관리를 진행할 거냐 아니면 계속해서 이제 못 먹어도 고다 할 거냐 그 부분은 결국은 본인의 선택이 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